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지난주는 주 초반에 굉장히 암울했던 아주 그냥 뭐 더 빠질 데 없을 것처럼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어, 지금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건가?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당초에는 좀 시장 분위기는 0.5%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한 심리가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25%포인트 올리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도. 그런데 0.5%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됐죠. 왜? 미국이 올렸으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가 역전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국내 증시나 국내 시장에서 어쨌든 미국 자본, 외국 자본이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쨌든 우리나라가 더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하는, 뭐 같아도 안 돼요. 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를 이제 미국이 0.5%포인트를 올렸고 또 이번 달 이제 6월 달에 또 올린다 그러고 7월에도 또 올린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0.5%포인트를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잖아요. 그게 한국은행 사상 처음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 올리는 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너무 겁을 먹고 미리 확 뺐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내려버려요. 그것도 코로나19 상황,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지금 금리를 아예 계속 올리냐, 얼마나 올리냐, 강하게 올리냐, 약간 조절하면서 가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금리를 낮춰버리잖아요.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국 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이제 부양을 하는 거죠. 경제 부양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를 막 올리지는 않겠구나, 시장이, 그 한국은행이. 올린다 하더라도 그냥 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0.25%포인트 정도 그냥 시장의 예측 범주 안에서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에 걱정했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야 되나? 일단 금요일에는 사서 미국 증시도 크게 올랐었고 또 바이든이 이제 한국에 오는 그런 그 기대 효과들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기대 효과들이 좀 있었고 금리 인하 상황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사서 금요일 날에는 그 수혜를 누리는 게 맞는 거였다면 이제 이번 주 어떡하지? 이번 주는 그럼 계속 밀고 갈까? 계속 사야 되나?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야 되나?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죠. 일단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0.5%포인트를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정권 교체에 초기고 첫 번째 금통이라는 점에서 그냥 0.5%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 총재가 보통 연준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시장에 0.5%포인트라는 어떤 역사적으로 처음 있을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률을 기록을 하려면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먼저 이제 힌트를 좀 주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적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었죠. 첫 번째 발언이 나온 게 지난주였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 때문에 한국은행이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좀 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초반 같이 그렇게 무섭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사자니 또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0.25%포인트 올리더라도 시장이 계속 잘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인 겁니다. 뭐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자,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시장을, 뭐 이긴다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쫓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난주 그 16일까지 2분기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초반부터 많이 흔들리고 시장이 그랬는데,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게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거고, 이제 2분기 실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옮겨가는 지점 아닙니까?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2분기 이후에 3분기까지 좋아지는 종목이라면, 그렇다면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불안감이 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종목들이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의 어, 인상이 더 상승이 되는 그런 종목, 상승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그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서, 여기까지는 2분기 실적 기대주까지는 제가 최근에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140여 종목을 그 멤버십방에 저희 트로스 회원들께는 이거를 달라고 하셨던 분들께만 드렸습니다. 아직 뭐 달라고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드렸, 제가 먼저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렸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치까지 들여다보고 역시 2분기에도 1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이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다 추려봤더니 정확하게 20종목이 딱 나옵니다. 코스피가 12종목, 코스닥이 8종목, 딱 20종목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을 지금 추려놓고, 그 중에 뭐 시간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추려보니까 한 5종목에서 한 6종목 정도를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길게, 시간이 이제 길게 돼서 그 이상을 소개해드리는 건 좀 무리고, 방송으로는 코스피 3종목, 코스닥 3종목을 딱 추려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 서두가 좀 길었는데 바로 종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모멘텀까지도 살아있는 종목이죠. 지금 지난주부터 5월 16일부터 모든 게 정상으로 바뀐, 카지노 입장객 수도 이제 2배로 늘었죠. 2배 넘게 2.5배가 된 겁니다. 사실은 3,000명이지만 이제 노쇼가 많이 있어서 2,000명대 정도로 유지하던 하루 입장객을 6,000명으로 이제 늘려서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베팅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한 개의 기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지하지 않아도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드 베팅이라는, 그 과한 베팅이 우려되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인색한데, 그냥 해외 카지노나 다른 데 가보면 그냥 이건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베팅도 빨리빨리 재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강원랜드의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5월 16일부터 사이드 베팅이 재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6월 이후가 되면은 여름 성수기가 되죠. 그리고 강원랜드의 그 하이온 리조트에서 이제 여름 시즌을 맞아 이제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보수 공사를 많이 하고 보강을 했어요. 제가 작년인가 제가 여름철에 한번 그 하이온 리조트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정상 영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은 리조트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죠. 물놀이 정상 개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름 시즌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모든 게 호재가 가득한. 그리고 연말에 배당이 이제 전통의 배당 고배당주 아닙니까? 3.5% 내외를 했는데 지난 2년간 배당을 못 해줬죠. 강원랜드의 대주주를 보면은 정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들이 꼬박꼬박 이제 배당을 챙겨가는 성향. 근데 작년, 재작년에 못 받아갔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을 어쨌든 뭐 배당률이야 그러니까 워낙에 전통적으로 고배당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작년, 재작년 못했던 것까지 어쩌면 좀 더 배당을 이렇게 배당률을 지정할 수도 있는, 좀 높게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최대한 4에서 5% 정도, 한 5%까지도, 5%는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한 4, 5%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우, 예, 저는 연말까지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1% 높아질 것으로, 전년 동기 2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분기 576억 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는 하고 보니까 3분기에, 작년 3분기에 243억 원이 3억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3분기에 1182억 원으로 387% 성장. 그리고 4분기를 보니까 작년에 적자였어요. 200억 원 적자. 그럼 올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4분기 실적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2분기 실적부터 이 강원랜드의 주가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요. 2020년 이후의 주봉 차트인데 지금 코로나19로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물론 뭐 2020년에는 뭐 다 올라갔던 그런 때니까 2021년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쭉 성장, 이제 쭉 급등을 하다가 이 파란색 위쪽에 파란색 선 있죠. 240 주선이에요. 그죠? 240 주선에 부딪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 회색 120 주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데 또 240주 선에 부딪혀 내려옵니다. 그죠? 쭉 빠져서 두 번째는 아예 폭락을 합니다. 2021년 말에. 왜냐하면, 왜죠? 거리두기 강화되고 이제 뭐 그 입장객 수 제한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원랜드가 빠졌던 건데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더니 세 번째로 240주 선에 다시 부딪혀 내려오죠. 어디까지? 회색선 120주선까지. 그러니까 회색선까지 내려오고 나면 반등을 해서 120, 240주 선까지 반등을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240주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지난주에 빠졌죠. 그러니까 240주 선을 네 번째 노크를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120주 선까지 내려올지 또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초록색 60주선인데 저는 60주선 정도에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정상 영업을 다 하게 됐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좀 주봉상으로는 빠졌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경우 이번에 다섯 번째 도전을 할 때 240주 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상당히 기대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보면 후성입니다. 후성. 딱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일요일 날 제가 그 멤버십 방에 이제 지금 당장 사도 좋을 종목, 2분기 실적 기대주, 뭐 지금 위치가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후성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매수하신 회원 한 분이 지금 주중에 고맙다고 인사를 저한테 주셨던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때가 2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25,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크게 한 주 만에 그냥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뭘까? 2분기 실적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50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1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6%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3분기도 보니까 119%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에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인 거죠. 후성이라는 이 2차전지 종목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내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주봉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그냥 1분기 실적 나오고 그대로 뭐 급등이 나와서요.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 고점을 다 깼어요. 그래서 깨고 올라갔고 지금 일단 조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강하고 수급도 강하고 그래서 이 상승세는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저 초록색 60주선 부근까지 빠졌던 아래 꼬리 달고 빠졌던 두 번의 기회가 상당히 아쉽죠. 후성이라는 종목이.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SGC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SGC 에너지는 뭐 SGC 이테크 건설이라든가 이 그 탄탄한 이제 뭐 형제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영업이익을 보면 뭐 영업이익 매출액부터 보시면은 그냥 분기별로 계속해서 쭉쭉쭉 2분기, 3분기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분기에 6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상승. 그리고 3분기에는 172%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주 실적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1분기도 139%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역시 보면 2020년 이후인데요. 한 번 1번 쫙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쭉 빠집니다. 어디까지? 초록색 60주선까지 빠지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2번 쭉 급등이 나옵니다. 한 뭐 급등할 때는 한 5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더니 다시 하락을 해서 어디까지? 초록색 60주선까지. 그리고 급등이 나왔고 지금 초록색 60주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고점을 계속 깨고 있고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봤을 때 뭐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SGC 에너지 같은 종목 관심을 갖고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SGC 에너지에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사실은 또 하나의 그 장점이 이제 어, 배당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SGC 아까 강원랜드 이제 올해 배당을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SGC 에너지도 전통의 고배당주. 지금 그 에너지 종목들은 뭐 S-오일이라든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SGC 에너지는 작년에 3.3%를 줬습니다. 1,500원을 줬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SGC 47,000원대의 지금 가격대 뭐 5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 3.3%라고 하면요. 작년에 1,500원이었지만 거의 한 1,800원, 1,700원대 1,700원대 정도, 1,700원 이상.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다. 그래서 연말로 이런 종목들은 연말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그 배당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60주 선에 이렇게 가깝게 기대 있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도 똑같이 한 세 종목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그 2분기, 3분기에 100% 이상의 실적,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 12종목이 있었고, 제가 좀 이따가 이 메모시방에는 전체 종목을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LNF를 먼저 보겠습니다. LNF가 1분기에 매출액 보시면은 5,299억, 그죠? 작년 4분기에 3,800억, 3분기에 2,400억, 2분기에 2,000억 원이었는데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매출액이 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예상치가 8,100억, 3분기 9,100억 이런 식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요. 작년 2분기에 57억, 3분기에 135억, 4분기에 283억, 올해 1분기에 429억인데 그래서 흑자로 계속 전환을 하죠. 근데 올해 2분기 보시면 675억 원으로 작년 2분기 대비 1073% 늘어납니다. 3분기는 682억 원으로 404%가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주 중에서 지금 실적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가장 크고 강하고 빠릅니다. 에코프로비엠보다도 더 빠릅니다. 더 강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그 비율이. 그래서 지금 LNF가 최근에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뭐 특별한 악재 없이 간다면 아직도 좀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좀 되게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타이밍은 8월 15일이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죠? 그러면 뭐 지금 벌써부터 이거는 1분기 실적 가지고 움직였으니까 이제 2분기 실적 갖고 다시 움직일 때가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주봉 보면은 뭘 코멘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올해 초에 있었던 이 하락 구간에서 15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야, 올해 1월 달에 15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26만 원 가까이까지 갔던 종목이 15만 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는 와,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 되게 아깝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전 고점을 다 깨고 그냥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코스닥에서는 뭐 월등한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 코스피의 그 2차 전지 종목 있죠? 아니, 코스닥의 2차 전지 종목 있죠? 유일합니다. 이 LLF가.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에 100% 이상씩 오르는 종목. 그 중에 2차 전지 종목은요, 딱 그 두 종목이에요. 지금 보니까 딱 두 종목. 그게 하나가 후성, 하나가 LNF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2차 전지 주 중에 특히 이 두 종목이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LNF하고 후성은 뭐 지금 2차전지 거의 양쪽 코스피 코스닥의 대장주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제 코스닥의 두 번째 종목은 펄러비스입니다. 펄러비스 지금 게임주가 뭐 너무 흔들렸고 이제 거의 바닥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인은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펄어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에 1180억 매출액이 올해 1분기에 914억으로 밀려 내려오고요. 1000억 원이 깨지고요. 작년 3분기보다도 못하고요. 최악입니다. 지금 역성장을 계속 하는 거죠. 9%, 마이너스 9%. 영업이익은요. 52억 원으로 마이너스 60%. 이건 뭐 정말 최악의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분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출액이 1000억 원대 다시 회복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158억 원으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흑자 전환을 합니다. 2분기에. 그리고 3분기를 보니까 매출액도 1168억 원으로 거의 작년 4분기 실적에 필적하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펄러비스는 이제 2분기 실적 기대로 바닥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는 많이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실적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가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조정이 됐는데 마이너스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분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망은 위메이드는 조금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이제 주가가 회복하기에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회복의 속도도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러나 사실 올해 최고거든요. 그 하반기에 엄청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서 그래서 위메이드도 뭐 사실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반기와 올해 전체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면 충분히 그 뭐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이 종목들 중에서도 게임주들도 또 여러 종목들이 좀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게임 업종 자체가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에 내내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펄어비스 주봉을 보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빠져서 지금 120주 선을 하향 이탈하더니 이제 240주 선 언저리까지 지난주에 갔다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 240주 선 부근까지 갔다가 반등. 그래서 살짝 이제 돌죠. 이번 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점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8월까지 조금씩 이제 흐름을 바꿔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20주 선까지 밀렸던 적은요. 2020년 하반기 말에 그 급등이 이제 나온 11월 말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요. 120주 선 하향 이탈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싼 것만 가지고도 그냥 싸다는 것만 가지고도 뭐 좀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코스닥에서 지금 6번째 종목인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12종목, 코스닥은 8종목이 2분기,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연속으로 1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이제 20종목이 딱 있는데 그중에 코스피 3종목, 코스닥 3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코스닥의 LNF와 펄어비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지금 덱스터의 실적이야말로 사실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분기 때 158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31% 성장, 2분기에 187억 원, 161%, 3분기에 199억 원, 193% 점점 늘죠. 영업이익은 1분기에 사실 작년 4분기에 매출액도 크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약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요. 2분기에 갑자기 14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27%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고요. 3분기에는 1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 작년에 20억 원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 31억 원이잖아요. 올해는 흑자로 전환하는 해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가 갑자기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큰 폭의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면 이제 뭐 물론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에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5주선 분홍색 5주선을 회복을 했고 사실 60주선까지 뚫고 갔다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평균선 하나를 회복했고요. 이번 주에 아마도 이 60주선을 회복할 가능성을 좀 전 높게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10주선 그리고 노란색 20주선까지 회복을 하면 2만 원대 초반까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여전히 지금도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싼 구간에 지금 있고요. 여기서 어, 2분기, 3분기 내내 실적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부터 보더라도 하반기까지 가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은 6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30분을 훌쩍 넘었는데 6종목을 소개해 드렸고 지금 어, 전체 지금 올해 그 이번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전체에서 2분기 3분기에 연속으로 10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성장이 1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20종목이고요. 지금 보면은 와 정말 좋은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가가 못 간 종목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막 올라간 것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도 좀 있고요. 또 뭐 바이오도 있고, 그러니까 업종이 골고루 있어요. 뭐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또 뭐, 여러 이제 뭐 IT도 있고, 뭐 에너지, 게임, 뭐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좀 이따가 이걸 조금 정리해서 벌써 6시가 넘어서 정리를 해서 어, 늦지 않게 일단 그 멤버십 방에 트리온스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조금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텔레그램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둘러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후에 또 좋은 어, 또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가고 나면 또 다음 주에는 또 선거 전국이라 굉장히 지금 또 급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이슈를 탈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일단 금통위도 있고 너무너무 좀 걱정되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